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다소 아쉬운 모습은 있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지수가 하락했던 한 주였는데요. 모두가 기대했던 산타랠리가 부재했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 주요 일정들과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취임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준 이사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한 행사에 참석해서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진정됐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불편할 정도로 위에 있다라는 평가의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이어 지금까지는 물가 진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큰 타격이 없었지만 조만간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커질 것으로 보면서 완전 고용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진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날 아드리아나 쿠클러 연준 이사도 분명 우리의 책무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연준 내 매파로 통하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전날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복귀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통화 정책을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관세 공약 등이 현실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초 기대만큼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확인을 해보면 일단 이번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9.3%,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연준이 오는 2027년까지 단 한 차례 금리 인하만 진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연준에 대한 행동의 힌트를 미리 얻어볼 수 있는 지표들 공개가 됩니다. 실업률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8일에는 FOMC 의사로까지 공개가 되는 만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그나마 웃게 해줬던 AI 관련 이슈들 짧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 소식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날 이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이 시장에는 표현이 됐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회계연도에 AI 모델들을 훈련하고 AI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AI 지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24년 회계연도에도 AI 투자를 포함한 전체 자본 지출 규모를 557억 달러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투자 비중 중에서 절반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미국 중심의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강한 트럼프 2기 정권에 맞춘 투자 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AI 수출을 세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에게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통해서 보안 데이터 센터의 민감한 AI 구성 요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만 국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간의 경쟁에서는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 미국의 AI를 속히 지원하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향한 이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AI를 향한 수요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대만의 폭스콘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을 상회하면서 AI 서버의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폭스콘 이번 4분기 실적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4분기 매출은 647억 2천만 달러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공개를 했고요. 이번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높은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폭스콘은 AI 서버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관련 제품 생산을 확대하면서 반도체나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최근 몇 년간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기술 관련 부문에서의 투자를 강화하면서 AI와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폭스콘은 다변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존 사업 부문의 성장 둔화가 상쇄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폭스콘은 여전히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고객사들의 주문 변동성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폭스콘 같은 경우는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 확대를 어떻게 이어갈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시장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이나 인도와 같은 곳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번 폭스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술주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 지표로도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장에서 함께 강한 반등을 보였던 건 바로 테슬라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차량 인도량이 감소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하락세를 강하게 보였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8%대 강한 상승을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닌 이 기술 기업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 연간 기준으로 178만 대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전 연도인 23년보다 인도량이 1% 정도 감소했는데 이렇게 연간 인도량이 줄어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이 해당 이유로는 경쟁 업체들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지난해 4분기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오른 건 월가가 전기차보다 로보택시나 인공지능 또 로봇과 같은 미래 사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 글로벌 투자은행인 캐너코드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298달러에서 404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AI나 또 ESS 그리고 로봇 공학을 포함해서 세대를 뒤바꿀 만한 성장 기회를 앞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목표 주가가 27년 예상 이익 전망치의 40배 수준으로 굉장히 고평가돼 있긴 하지만 다른 빅테크들보다 실제로 테슬라의 성장률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전기차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도 이날 테슬라 주가에는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3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120만 대였는데 작년 들어서는 130만 대로 늘어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미국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 현재는 150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사업인 전기차와 관련된 자신감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보였던 강한 반등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웃어갈 수 있을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주말 사이 그나마 반등해줬던 모습에서 횡보세를 이어갔던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시 한번 대규모로 증자를 진행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3조 원 규모로 증자를 진행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미 미국 안에서 상장 기업 기준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4만 개가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암호화폐 기조와 함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더 매수해 나가겠다라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기관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집 흐름이 강화가 된다면 개별 가격에게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 뉴욕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매일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